서랍을 다 열어보고 장롱 안을 열어 저희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죠. 하지만 저희 물건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은 데다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시어머니께 욕을 먹었어요. 니들 뭐하는 짓이야? 왜 내 방을 뒤지고 지랄이냐고. 아니에요. 그냥 제 시계를 여기에 두고 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엄마도 아시죠? 아버지가 저 입사 선물로 사주신 롤렉스 시계요. 뭐? 그 차 한 대 값 하는 시계 말하는 거냐? 넌 그 귀한 걸 잃어버린 거야? 칠치치 못한 놈. 그런데 그걸 왜 내 방에서 찾는 거야? 설마 내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거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집에 흘린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이 멍청한 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니들 집에 가. 저희는 시댁을 뒤져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동시에 집에 도둑이 들고 있을지 모른다며 거실과 방에 모두 달아놓았죠. 그 이의 결정에 저는 조용히 따르기만 했네요.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뒤집고 온 이후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한 달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텔레비전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 혼자 놀기 좋다고 하셨는데 실증이 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로 신혼집에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CCTV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통의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나타났답니다. 그건 평생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우리 공주,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해왔는데 이상하게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출소한 거야? 범죄를 저지르고 22년 만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나타나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달려가 안길 줄 알았어? 미안하다. 아빠가 부끄럽지? 그래도 아빠를 받아주면 안 될까? 부모 자식 간에 받아주고 말고가 어딨어. 한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잖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향해 달려가 넓은 가슴에 쏙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22년의 눈물을 그날 모두 흘렸답니다. 그리곤 아빠를 신혼집으로 모셔가서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이는 전과자인 아빠를 편견 없이 대해주었고 아빠는 남편에게 당신의 딸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빠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설명하셨답니다. 경호원이었던 아빠는 어느 기업의 대표를 장기간 경호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정직하고 강직한 분이셨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멋진 분이셨대요. 그런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시골의 땅에 재개발을 들어오려고 업자들이 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답니다. 대표님은 고향의 땅과 사람들을 지키려고 땅을 팔지 않았답니다. 업자들 중 조폭들이 연계된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같이 협박하는 바람에 아빠를 고용한 거였죠. 그래서 아빠는 그 대표님을 매일 무사히 경호했는데 어느 날 조폭의 부하 하나가 대표님을 해치려고 나타났답니다. 이에 아빠는 온몸으로 막아냈는데 조폭의 급소를 잘못 공격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다네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와 치사죄를 인정해서 실형을 살게 했답니다. 아빠 때문에 살아남은 대표님은 겁에 질려서 시골의 땅을 업자들에게 팔아버리고 이민을 떠났대요. 그분이 도와줬더라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빽이 하나도 없던 아빠는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답니다. 잠깐, 10년을 받았는데 왜 22년 만에 나타난 거야? 사람을 해친 전과자 아빠가 네 곁에 있으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어.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판단하잖아. 내가 네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아서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바로 서지 않았어. 그래서 그동안 혼자 공장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일만 해왔다. 그렇게 혼자 늙어 죽을 때까지 살려고 했는데
수진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널 찾아왔다. 아빠 바보야?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아빠가 없어서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고. 매일 베란다를 보면서 혹시 아빠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린 날이 수천일이란 말이야. 미안하다. 여러모로 면목이 없었고 감옥에서 지내며 성격이 달라졌어.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졌단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아빠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거절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 비밀번호는 통장 앞장에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쓰도록 해. 아빠는 감옥에서 나와 12년 동안 공장에서 번 돈이 든 통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아빠의 보금자리를 찾는 데 쓰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돈을 받지 않으면 12년의 세월을 후회만 하고 살 것 같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빠가 애원하듯 부탁을 하셔서 일단 받아두기로 했답니다. 아빠, 그럼 감사하게 받을게. 대신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뭐라 하면 안 돼? 나중에 아빠를 위해 집을 사드릴 마음을 먹고 통장을 받았네요.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문 아빠는 다시 공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며 떠나셨습니다. 다행히 일하시는 곳이 신혼집과 많이 멀지 않아서 앞으로 자주 보기로 했죠. 잃어버렸던 아빠를 다시 찾게 되자 어찌나 행복하고 좋던지 지난 힘든 과거를 보상받은 기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아빠가 일하시는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기숙사라는 곳을 들여다봤더니 여인숙보다 못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이는 빠른 시일 내로 집을 마련해드리자고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빠가 머물 곳을 찾아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빠 집을 해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니?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을 팔아서 아버님 돈을 보태서 주택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오빠, 진심이야? 아빠를 모시고 살겠다는 게 정말이야? 그래. 그리고 하시고 있는 공장 일도 그만두시게 하는 게 좋겠어. 연세도 있으신데 안 좋은 공기 마셔가며 일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네. 그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아빠를 더 많이 걱정해주는 데다 같이 살 생각까지 해주는 걸 보니 제가 배우자를 정말 잘 뒀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그래서 저희는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수십 군데 집을 구경하다가 2달 만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이사가는데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모셔갈 생각이었죠. 아빠한테 이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주신 통장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명 안방 침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오빠, 통장이 사라졌어. 뭐? 그동안 없어지는 물건이 없더니 어제 엄마 왔었나? 글쎄, 오빠나 나나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왔잖아. 집에 누가 온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CCTV 달아놨잖아. 이거로 찾아보면 되지. 저는 제발 시어머니가 한 짓이 아니길 빌며 남편과 녹화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통장을 훔쳐간 건 시어머니가 맞았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다가 침대 서랍까지 열어보시고는 통장을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그이는 제게 사과를 하며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의 말을 전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제 말해서 오는 것인지 도둑이 제발 저려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낄낄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옆에는 시동생도 있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왔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딱 맞춰서 했네. 오늘 우리 파티하자.
네 동생이 사짜랑 결혼하기로 했단다. 의사 말이야. 형수, 나 결혼합니다.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흐드러지게 마셔봅시다. 두 모자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며 뻔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는지 안 봐도 훤했죠. 그리고 분노한 남편이 두 모자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 침대 서랍에 있던 통장 가져가셨죠?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CCTV 달려있어서 증거가 다 있으니까. 여태껏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하나씩 훔쳐가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나봐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손을 대요. 당장 내놔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는 사람이 하여금 황당할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야? 난 또 별일이라도 생겨서 이러는 줄 알았네. 야, 네 동생이 의사한테 장가가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 어차피 너도 동생 결혼식에 한몫 줄 생각이었잖아. 네가 주나 내가 미리 땡겨서 가져가나 뭐가 다르니? 그리고 물건 몇 개 집어간 거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엄마가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전당포에 맡겼다고. 나중에 찾아서 줄 테니까 추접스럽게 굴지 마라. 에이 젠장! 먹 같아서 엄마 아들 안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동생 놈만 챙기더니 다 커서서도 이 지랄이네? 친엄마가 아니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당장 통장 가져와. 이 호로 자식 보소. 지금 저를 키워준 애미한테 쌍욕을 한 거냐? 이 돼지 똥간에 묻어버릴 상놈의 자식아. 형, 지금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잠깐 빌린 거야. 나중에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흥분하지 마. 이봐요 형수. 형수 돈을 가져간 건 미안하지만 우리 형이랑 결혼해서 잘 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통장은 절대 못 줘요. 우리 아빠가 개고생해서 번 돈이라고요. 우리 아빠 집을 구할 돈이니까 당장 돌려줘요. 저까지 분노했더니 시어머니가 피식 비웃더군요. 정말이지 악마의 미소가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시어머니의 웃음이라고 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니들 둘 다 나를 잡아먹고 싶은가 본데 이미 게임 끝났어. 난 그 돈 절대로 못 줘. 꼬우면 고수를 해. 아, 친족 간의 절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포기하는 게 나을 거다. 얘 현준아, 우리 그냥 가자. 잡것들이 지랄났으니 우리끼리 파티를 하자고. 그러지 뭐. 엄마, 이 인간들이랑은 그냥 연을 끊어버려. 이제 뜯어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이것들은 속 좀 탈 거다. 우리 간다. 이 배은망득한 것들아. 뒤를 돌아 나가려는 두 모자를 잡으려고 남편이 뛰어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자 아빠가 등장하셨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이 산만한 노친네는 누구야? 이봐, 놀랐잖아.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 들었는데 사돈이신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준 통장을 훔쳐가셨다고. 이보세요 사돈. 조용히 통장만 넘겨주고 나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야 이 건달 같은 태도는? 해외에서 일하러 간 게 구라였구만. 어디서 삥이나 뜯고 다니는 건달놈의 새끼가 분명하네. 야 이 새끼야, 다 들었으면 당신도 알겠네. 친족 간의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난 죄가 없으니까 저리 비켜. 시모가 두 손으로 아빠를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씩 웃으시며 계속해보라는 듯이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시수까지 힘을 더해 밀어봤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협박죄, 불안감 조성죄 뭐 이런 거야. 당장 비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사돈, 제 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해외에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사람 하나 보내버리고 깜빵에서 썩다가 나왔어요. 뭐라고? 누가 그딴 구라에 속을 줄 알아? 믿지 마세요. 오늘 사돈과 사돈 총각을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감옥에 갈 생각이니까. 내가 편하게 보내주진 않을 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선물해 드리겠수. 아빠의 두툼한 양손이 시모와 시동생의 이마를 밀었더니 베란다까지 날아갔습니다. 뭐야 이거? 저 괴물 뭐야? 엄마, 아무래도 허풍 떠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장사야.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를 어떻게 하진 못할 거다. 지금 112에 신고해야겠다. 그러자 아빠가 순간이동이라도 했는지 시모 앞으로 뛰어올라 핸드폰을 발로 밟아버리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이하고 사위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는 이것들 보내버리고 깜빵에 말뚝 박으련다. 잠시였지만 고마웠다. 아빠는 저희를 향해 윙크를 했어요. 시모자에게 겁을 주려는 걸 알리는 신호였죠. 저희 부부는 한쪽에 서서 구경하기로 했답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반격하려고 벌떡 일어나 아빠 얼굴에 주먹을 던져봤지만 아빠의 주먹이 더 빨라서 쌍코피를 터뜨리며 벽에 부닥쳤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그냥 통장을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진짜 여기서 초상 치르게 생겼다고. 약해 빠진 소리 마라. 어이 멧돼지 새끼야, 너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들어봤느냐? 이 옥순이 간다. 시어머니는 슈퍼맨처럼 팔을 뻗으며 아빠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에 아빠는 옆으로 살짝 비켜서 시어머니의 등을 살짝 밀었더니 중심을 잃고 냉장고로 달려가더니 스스로 면상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스르륵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이빨 몇 개가 털렸어요. 엄마, 괜찮아? 이봐요, 사돈어른, 통장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저기 엄마 핸드백에 들어있어요. 도장이랑 다 있으니까 꺼내가세요. 그리고 우리 그만 보내줘요. 아빠는 차인표처럼 검지손가락을 들어 흔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리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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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랄라. 이봐,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오늘 너희 모자 초상 치르고 교도소에 말뚝을 박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한 모습 그만 보이고 어서 일어나 덤벼. 살 방법은 네가 날 쓰러뜨리고 나가는 길밖에 없어. 젠장, 에란 모르겠다. 멧돼지 새끼, 이옥순 아들 김현준이 간다. 시동생은 뭘 가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어서자마자 아빠가 쌍방울을 잡았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네가 이것만 없었으면 의사랑 결혼할 일도 없었고, 그럼 내가 딸에게 준 통장을 네 엄마가 훔쳐가지 않았을 거야. 그럼 문재인 자네의 쌍방울을 터뜨려 주겠네. 안 돼요. 거긴 안 돼. 사돈어른, 달라는 거 다 준다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 수진아, 어떻게 할까? 네가 결정해라. 제가 신호를 줄 테니까 터뜨려. 아빠, 준비하고 빠게요. 안 돼. 나 고자가 되기 싫어. 직업도 집안도 변변찮은 내가 이거 하나로 의사 꼬셔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절대 안 돼. 어르신 살려주세요. 제발 노염 푸시고 용서하세요. 네. 이제 살짝 누르기만 하면 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네 엄마한테 빨리 와서 빌라고 해라. 내 딸 내 사위 앞으로 와서 내 발로 기어가라 해. 시동생이 다급하게 이빨 빠져 기절해 있는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네 발로 기어서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주진 아버님, 기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수진이랑 사오 가랑이로 들어가시오. 지금부터 동대문을 열어라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랑이를 돌면서 잡히면 조상 치르고 아니면 사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면 이놈의 쌍방울은 영영 안녕입니다. 자, 시작!
저희 부부는 얼떨결에 가랑이를 벌리고 노래를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개처럼 기어서 저희 가랑이 사이를 열심히 돌았습니다. 통통 통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남편 이봐요. 사돈 나 통과했어요. 이제 그래서 놔주고 우리 내보내줘요. 방금 동대문이 12시였지? 얘들아, 1시부터 11시까지 11절만 하자. 자, 시작!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무사히 저희 가랑이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대문의 시간이 2시부터 11시까지 남아서 표정이 그닥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웅덩이가 생긴 것처럼 많은 땀을 흘리시며 동대문을 열심히 돌고 돌아 11시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다 통과했다져요. 따돈 잘려주세요. 수고했어요. 그럼 사돈 총각 차례로 넘어갈게요. 내가 쌍방울에 손을 놓는 순간 내 발로 기어야 해요. 허튼 짓 하면 쌍방울뿐만 아니라 바나나까지 이를 테니까. 알았어요. 허튼 짓 안 하고 내 발로 기겠습니다. 이윽고 시모가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았고 시숙이 저희 부부 가랑이 사이를 기며 동대문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잡혔네? 아빠, 어떡하지? 잠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그리 하시오. 대신 다음엔 봐주는 거 없어요. 자, 시작! 시동생은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며 저희 가랑이를 드나들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부러 잡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12시부터 11시까지 12절을 마치고 나자 시모와 시동생은 무릎을 꿇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살았다! 우리 이제 집에 간다! 누가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나? 약속이란 다르잖아요. 애도 너무하시네. 우리한테 굴욕을 심하게 줬으면 그만해요. 아니, 보내줄 건데 집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아까 친족 간의 절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셨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법 공부를 좀 해서 아는데 직접적으로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건 절도가 안 되지만 은행에 맡긴 돈을 훔쳐가면 은행 소유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훔친 도둑년이 되는 거지. 방금 경찰서에 문자를 보냈으니 이리로 올 겁니다. 축하드려요, 사돈. Congratulation.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수진아, 네가 날 고소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봐주렴. 싫어요. 내 남편을 괴롭게 키운 데다 농락을 하셨으니 용서 못해드립니다. 그냥 벌 받으세요. 그러자 시모자가 제 다리 하나씩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제발 살려줘. 나 감옥에 가기 싫어, 태아가. 형수, 훔친 건 엄마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경찰 오면 도둑질을 한 게 엄마라고 똑똑히 처리해주세요. 아셨죠? 시동생이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허려 새끼! 너 장가 보내려고 조율지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왜 그래? 나는 잡혀가면 안 돼. 의사색 씨랑 결혼해야 엄마 옥바라지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처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LA 천둥 새끼야. 두 모자는 경찰이 온지도 모르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시어머니를 절도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가 만신창이가 된 걸 묻자 저희는 모르쇠로 일관했답니다.
남편이 방금 전 아빠가 응징하는 영상을 삭제해버려서 증거가 없었죠. 두 모자가 아빠를 가리키며 같이 잡아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자 남편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들, 저희 엄마랑 동생이 어디서 분장을 하고 왔는지 자해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들어와서 신고하면 저희 장인어른을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아무도 두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피의자의 아들인 남편의 말을 믿고 두 모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빠의 말씀대로 은행에 돈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시동생은 직접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아 훈방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감옥에서 지옥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시동생은 세상에서 지옥을 맞게 되었어요. 의사 색씨는 당연히 쥐뿔도 없는 시동생을 걷어차버렸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일을 겪은 시동생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침만 질질 흘리는 바보가 되었죠. 남편은 이런 시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새엄마에게 복수를 하러 찾아갔는데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시무시한 소매치기인 퍽치기들에게 매를 맞다가 숨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이로써 응징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심한 응징을 해주고 저희는 삶의 터전을 새로 얻었습니다. 아빠와 저희 부부는 전원주택에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만난 것 같다며 매일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기쁜 소식으로 제가 임신을 했답니다.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 가을부터는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두렵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에는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오래 걸렸어도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아서 너무 기쁘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경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충격적인 반전 사이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